사마 알미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지표 논리 모순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 알루미늄 관련 뉴스로 LG 엔솔과 도요다가 사마 알루미늄에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가 12월 29일자 매일경제 강우석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으로 운용자금 마련한다. 국내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도 참여했다. 알루미늄 박 생산공장 증설이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설하기 위해서 그 자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 알루미늄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3대 2차전지 메이커에 전지 양극박을 납품하고 있다. 알루미늄 박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박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그게 그 2차전지에 알루미늄도 들어간다는 거를 요 뉴스를 통해서 좀 배워봅니다. 동박을 만드는데 이제 벌써 몇 군데 좀 그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천억 원대로서 그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35.3%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를 좀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은 38.3%로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가 그 26%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원가 회계는 그 재고가 그렇게 그 증가를 하면은 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는 재고 증가가 매출 증가보다는 작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잘했다 이렇게 이제 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무려 51.5%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거를 보더라도 매출 재료비의 높은 증가율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1차 추론합니다. 이응이 빠졌네요. 그리고 운영비용을 4.2%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0.12포인트 상승했는데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뭐 12% 올랐다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슬픈 영업이 51%나 크게 증가했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 반환은 8억 3,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9억 8,1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 재고자산은 223억 원이 증가했는데 원재료가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게 수량과 금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가 B의 그 원재료 및 상품 등의 사용이라고 표현했으면은 A 재고자산의 그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의 사용 표기면은 여기 그 재고자산 변동에 상품은 안 들어가는 거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53.1%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2%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그 5% 감소했는데 비율로도 8.4%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이것도 상승을 크게 했다. 이렇게 이제 1, 2차 추론이 모두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증 데이터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됩니다. 그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은. 그런데 이 판매 가격도 그 수르풋율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판매 가격 상승도 입증이 된다. 이렇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이 13억 5,4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하고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은 아까 뺀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빼면은 차이는 8억 5,100만원 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알면은 제가 그 보물 찾은 것처럼 속이 시원할 텐데 현재 그 공시 내용 가지고는 찾을 길이 없네요.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췄습니다. 현금 흐름표 정도는 맞춰줘야죠. 네, 이런 건 좋은 거고, 2단계가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 뭐 큰 차이, 8억이면은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 큰 차이는 영업이익적으로 보면 큰 차이이긴 하죠. 인건비가 19.3%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가 5명이 증가했는데, 5명 들어왔다고 신입 초임 사원이 들어왔다고 연봉이 그 21%나 깎일 리는 없거든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잔업 같은 걸 안 하고 뭐 주 52시간제를 철저히 뭐 지키지 않느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연간 연봉도 죄송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 찾겠네요. 빨리 제가 코감기가 나야 될 텐데 잘못하면 코가 헐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감기. 연간 한 9천만 원 선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잔년도에는 그 1억 1,300만 원꼴로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원수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나고 어떻게 그 인플레에 되는 시대에 연봉을 이렇게나 깎을 수 있지 하는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외주비가 1.9% 감소했고요. 운영 동력비는 23.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거든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떨어졌어요. 8.3%.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재고 회전율이 올랐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가공비를 어떻게 애들을 하더라도 가공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매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낮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걸 하락으로 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 데이터에서 원재료 가격, 판매 가격 모두 모순이 됩니다. 스루풋 손익과 비성분에서 그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유상증자하고 사채 발행 등등이 했는데 올해 그 레버리지율이 42.6% 3분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50%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추가 차입을 하면 아마 50%가 넘으니까 유상증자 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9.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추이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한 거 모순하고는 또 반대고 이 스루풋 손익하고 그 다음에 비성분하고에서의 거기에서의 추론하고는 여기에 일치를 하죠. 작년도에는 그 13.2%인데 핵심적인 것은 아마 그 알루미늄 인고토 가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45.5%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은 알루미늄 포일이 11.7%뿐이 그 인상을 못 시켰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의 현실인데 판매 가격 모순에 대한 굳이 변호할 수 있는 논조를 제가 만든다 그런다면은 사마 알루미늄을 위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 판매 가격이 낮게 인상된 납품 단가 가격이어서 올해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올해 23.7%나 크게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마진이 안 남소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 대목에서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 국무회의도 그 통과가 됐고 또 그 국회에서 그게 됐는데 이게 그 자유시장을 얘기하고 그 민간주도 경제를 얘기하는 윤 정권 하에서 이게 그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지디넷 코리아라는데 그 12월 27일자 뉴스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원자력 가격이 하락하면 중앙소기업이 알아서 납품가 내릴까? 아마 그 계약할 때 그렇게 잘 해야 될 거예요.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원재료 비중이 10%가 넘는 그런 거를 납품할 때 원재료 가격이 변동이 몇 프로 이상이면은 그 가격 변동을 시킨다. 뭐 이런 계약정을 넣어야 될 거겠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때도 가격은 납품 가격은 내린다. 그런 거 하려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 가지고는 자꾸 그 숫자들을 부풀리고 또 재고 때문에 그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스루풋 관점에서 그 납품 가격을 결정해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납품 단가 연동제를 하려고 그러면 스루풋 회계를 해라. 이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반증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모순되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수량으로 아마 그 재고 회전율을 산출하면은 순방향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좀 해 봅니다. 수량으로는 좀 증가 아니 낮게 나올지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해봐야 뭘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로는 제 머릿속으로는 IQ 두 자리 간신히 넘어가는 머리로는 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다른 거는 아직 생각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사마 알루미늄 경우에는 뭐 다른 경우는 여러 가지도 제가 생각해내기는 합니다만은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제한 가격을 이걸 납품 가격이라고 보면은 26만 1,579원에 견적을 냈는데 그러면 한 2만원 남는 거로 했는데 26만원으로 잘렸다. 깎아가지고 계약을 했다 그래도 재고가 13%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23,550원이 남는다.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액은 확정돼 있는데 연말 매출액이 재고만 13% 줄인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3,550원에서 14,679원으로 8,870원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도 감소한다. 이 산식은 맞는 거다 이게요. 맞지만은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게 뭐 헛소리가 아니고 맞는 소리인데 원가 회계로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비합리적이고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사용 유용성은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스루풋 타임즈에도 소개한 거 계속 회사마다 요거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속된 말로 좀 세뇌 공작이라면 세뇌 공작이랄까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루풋 회계를 제가 좀 속된 말로 제가 직접 한다기보다도 같이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풋 관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이것도 납품 가격으로 보면은 아까 원가액에는 26만 원 있는데 25만 8천 원, 2천 원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19,000원 남습니다. 이거를 재고 회전율을 7회 전만 5.8% 증액 상승 증분시키는 거를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28만 7,687원
상당의 효과가 날 것이고 영업이익은 28,519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재고가 5.8% 감소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손익에 관계가 없다. 왜 그러냐? 이미 그 매출액이 결정되어 있으면은 매출 재료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루풋은 재고가 증가했다, 재고가 내려갔다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스루풋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추가 납품을 더 하는 거니까 매출 재료비는 증가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 납품을 줄이는 게 아니고 단지 재고만 줄이는 거니까 납품은 25만 8천 원에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차이는 그 맥시멈과 미니멈 차이 9,167억 원 사이에서 연말 결산이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가는 크게 올랐어요. 그 작년 말보다 12,250원이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19%나 크게 상승했는데 아마 그런 뉴스들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봐집니다. LG 엔솔에서도 투자하고 뭐 그러니까 최대 주주는 일본 동양 알루미늄이 33.4% 가지고 있고 한남이씨가 9.86%, 한가피씨가 7.29%, 외국인이 33.6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마 알루미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